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1회차에 출제했던 물론 이제 복원된 그런 문제입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보시면 접지저항을 결정한 세 가지 저항 요소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접지저항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대지가 있고요. 자,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접지 선을 갖다 통해서 아래쪽으로 여기다 이제 뭐 갖다 내면 접지 전극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죠. 자, 이 접지 전극은 이제 봉 형태도 될 수 있고 이제 판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접지선인데 접지선을 갖다 우리가 보통 접지 도체라고 하고요. 접지 도체가 있고 접지 전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양이 있겠죠. 토양. 그럼 이제 저항을 갖다 보게 되면 접지 도체에 저항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접지 전극에 저항값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접지 전극과 토양과의 접촉되는 접촉 시의 저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토양의 저항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것들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보라는 얘기에서 보시면 접지 도체, 접지 전극 자체 저항이다. 접지 도체와 접지 전극 자체 저항값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에, 그죠? 토양 사이 접촉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접지 전극 주변에 토양의 저항값이 또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큰 틀로 세 가지 저항 요소에 의해서 접지 저항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접지 도체와 접지 전극 자체, 그 다음에 접지 전극과 요 토양과의 접촉, 그 다음에 요 주변의 토양 자체 저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포함한 이제 그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도체가 막 접지선, 여기는 뭐 접지봉,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일률적인 거 말고 이제 컨트롤 냈을 때 접지 도체, 그 다음에 접지 전극, 이런 용어들이 생각이 나게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조명에 관련된 건데, 다음 조명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1번.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채 광색과 같을 때, 자, 그 흑채의 온도를 이 광원의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흑채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다 흡수하는 겁니다. 다 흡수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색상을 전부 다 흡수해서 쉽게 해서 다양한 이런 이제 색상을 다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블랙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바디. 자, 이러면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동시에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발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채 광색 같을 때 흑채 온도를 갖다 뭐라 하냐, 이거를 색온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 색온도. 그래서 이 불빛이 갖고 있는 이제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붉은색 계를 띱니다.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 백색 계를 떴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푸른색 계를 갖다 띄어요.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 자체가 굉장히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색온도. 두 번째,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를 연색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 물체가 가진 색깔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렇죠? 표현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푸른색인데 여기다가 비추는 이제 조명에 따라서 얘가 노란색으로 볼 수도 있고 적색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보랏빛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은 계열로 보이게 하게끔.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색성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얼마큼 잘 표현하느냐. 즉 자연 상태, 보통 주광이라고 합니다. 한낮에 보이는 색상을 갖다가 이거를 조명 색깔을 바꿨을 때 어떻게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대표로 이제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색성이 좋은 게 제논 등이 나오죠. 제논. 그전에 이제 크세논이 나겠는데 요즘 제논이 나가니까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연색성이 좀 나쁜 거는 뭐 나트륨 등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온도 그다음에 연색성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조명 용어가 있을 겁니다. 해설에. 자, 거기에 관련된 거는 정리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자, 2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웰의 전압계를 측정해서 103V를 얻었다. 측정해서 요 값을 얻었다. 그럼 얘는 측정값이죠. 측정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퍼센트 보정이 마이너스 0.8이다. 그러니까 퍼센트 보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백분율 이제 보정이죠. 그러니까 보정률이 되겠죠. 이 자체가 보정률이다. 마이너스 0.8인 경우에 회로의 전압을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측정해서 요 값이 나왔으니까 회로 전압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참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참값. 자, 트루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 보정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되느냐? 측정값분의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 자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의 전압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참값이 바로 회로의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0.8 나왔다고 했고요. 측정해 보니까 103이 나왔어요. 자, 참값은 모릅니다. 참값은 몰라요. 마이너스 103 곱하기 자 1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기 기능 중에 이 솔브라는 기능을 갖다 활용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참값을 갖다가 이제 미지의 변수 뭐 x라든가 아무거나 놓고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기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끄집어내면 102.18V가 나옵니다. 자, 102.18V가 나온다. 이게 해당되는 자, 그런 답이 되겠죠. 자, 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산수를.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측정이니까 m t-m 요게 되겠죠. 요거. 자, 다 있으면 n분의 t-1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보정이다. 그 퍼센트 보정을 갖다가 이렇게 자 입실론이라고 한번 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 값이 입실론이 된다. 자, 따라서 이제 요거 넘어가면 n분의 t는 1 플러스 입실론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값 t는 1 플러스 입실론에다가 측정값 이렇게 수식이 밖에 열어놓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자, 1 플러스에다가 100분의 마이너스 0.8 그죠? 자, 곱하기 얘가 얼마였으니까 자, 103이었으니까 요걸 갖다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갖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요런 이제 수식 해놓고 계산기 눌러 솔브 써가지고 바로 답을 찾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그냥 솔브 써서 바로 답을 갖다 하셔도 정답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솔브 기능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참가 보정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퍼센트 오차도 있잖아요. 오차. 자, 이 오차에 관련된 거는 이제 참값분의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과 오차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어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한 표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등급은 0등부터 3등급까지 조명 콘센트 오해 기기 일반 동력, 냉방 동력, 사무 자동화 동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예요? 제곱미터당 볼트 암페어니까 어떤 부합 밀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고, 문제 1번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인 인텔리전트 2등급인 사무실 빌딩의 전력 설비부와의 용량을 상기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이용하여 빈칸에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상기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곱미터에 대한 볼트 암페어니까 곱하기 자, 면적을 곱해주고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게 되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이걸 이용해 보시면 돼요. 자, 2등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등급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시자고요. 조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조명은 22 곱하기 만이 될 것이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보면 220에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콘센트가 되겠죠. 콘센트는 5 곱하기 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5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웨이 기기예요. 5웨이 기기. 5웨이 기기는 34예요. 34 곱하기 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러면 34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일반 동력입니다. 일반 동력. 일반 동력은 45예요. 45 곱하기 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면 450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다음 냉방 동력이 되겠죠. 냉방 동력. 그럼 냉방 동력은 43이에요. 곱하기 면적은 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43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5웨이 동력이 됩니다. 5웨이 동력. 5웨이 동력은 8 곱하기 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8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가 되겠죠. 합계는 157 곱하기 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1570 킬로볼트 암페어의 합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된 거고, 2번 문제 물음 1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가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한 수용률이 0.7이고요. 일반 동력하고 사무 자동화 동력이에요. 그럼 일반 동력과 사무 자동화 동력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률을 0.5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냉방 동력에 대해서는 수용률을 0.8을 줬어요. 이때 자, 부등률은 1.2를 적용을 시키고 전압 방식을 2단 강압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2단 강압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을 몇 번? 2번 변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2단 강압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명, 자, 콘센트, 자, 5웨이 기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일반 동력과 5웨이 동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냉방 동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삼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1000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2번.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구해 보시자고요.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에다가 이미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왔기 때문에 수용률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0 자, 플러스 50 플러스 340에 곱하기 0.7을 해보시면 이 수치가 42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그럼 고로 표준 용량, 여기에서 주어진 표준 용량을 보니까 얼마? 50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삼상에 50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변압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두 번째, 일반 동력하고 OA 동력이에요. 그러면 450이죠. 450 플러스 자 80 곱하기 수용률이 0.5죠. 0.5. 자 0.5를 적용해 보니까 265kV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용량에 의거해서 얼마짜리예요? 300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상 300kV 암페어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예요. 냉방 동력이 되겠죠. 430이야. 430 곱하기 0.8을 해보시게 되면 냉방 동력은 얼마나 나와요? 344요. 344kV. 그러면 이 부분은 표준 용량에 의거해서 얼마요? 500k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상 500kV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주 변압계 용량이 되겠죠. 주 변압계 용량은 자,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서 부등률을 1.2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 메인 변압기는 여기 용량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427 플러스 265 플러스 344를 부등률 1.2로 나눠줘 보니까 얼마가 돼요? 863.33kVA 되더라. 자, 보게 되면 500, 300, 500이다 보니까 주 변압기에서는 용량을 얼마를 공급해 줘야 됩니까? 아, 그렇지. 1300kVA 용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해요? 그렇죠? 1000kVA짜리. 그러니까 이 메인 변압기 용량은 1000kVA짜리 용량이 필요하면 된다더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이제 3번 주 변압기의 각 부하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를 그리시오. 단선 개통도 그려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자, 이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뭐 차단기라고 하는 걸 선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자, 뭐 설치해야 돼요? COS라든지 또는 파워 퓨즈를 설치를 하겠다라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고에 대한 사고 전류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문제 4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단선 개통도에서 2단 강압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Y 결선된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지값이 상전압 VP가 150이고 선간전압은 220V 나타났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하 측에 인가된 각상의 전압은 평형 전압이고요. 기본파와 제3고접합은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파하고 제3고접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제3고접합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결선이다? Y 결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Y 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Y 결선. 자, Y 결선. 여기가 선간 전압이 되겠죠? 선간 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전압이 되는데 여기 상전압이에요. 자, 근데 여기 상전압은 제3고접합 존재하고요. 선간 전압에는 3고접합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3고접합가 선간에 없고 여기는 3고접합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VP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에 자, 기본파의 전압 플러스 3고접합의 전압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15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기본파에 해당되는 이제 상전압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 3고접파 없으니까 그러면 루트 3의 뭐다? V1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본파 전압은 자, 이거를 V1이나 하면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돼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은 얼마에 220V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자,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파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게 127.02가 나와요. 127.02V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제3고조파 전압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제3고조파 전압. 요거를 갖다가 V3라고 하면 자, V3 값은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 V3 자를 계산하면 자, 150은 루트에다가 기본파가 127.02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걸 갖다 계산해야 돼.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솔브 쓰면 쉽게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야죠.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산수를 떠야 되는 거야. 150의 제곱. 자, 이거는 127.02의 제곱 플러스 V3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 넘어가요. 150의 제곱 마이너스 127.02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제 V3가 나오는 거죠. V3가. 그래서 요 V3 값을 산출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79.79가 나오네요. 79.79V가 바로 V3 3고조파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솔브 기능을 쓰게 되면 자, 바로 여기서 V3 값을 계산기 누르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 바로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솔브 기능을 좀 익히셔서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의 외역률 갖다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외역률은 기본파 시로값분의 고조파만의 시로값이에요. 자, 곱하기 100이 되겠죠. 기본파 시로값분의 고조파만의 시로값 또는 뭐 전 고조파만의 시로값이다. 자, 그럼 기본파 시로값은 기본파는 여기 있잖아요. 127.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127.0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조파는 이제 3고조파밖에 없잖아요. 79.79. 자,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역률을 산출해 주면 62.82%가 나오네요. 62.8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이제 회로 이론에서 필기 문제로 출제가 됐던 그런 유형이거든요. 물론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이제 필기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 준비도 같이 하시지만 자, 필기 때 풀었던 문제를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출에서 나왔던 유형별 있잖아요. 유형별. 아, 요거 회로에 있었구나. 그럼 요거 관련된 문제를 쑥 푸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를 갖다 보는 거지 전체 문제를 다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그래서 비저연파, 외역률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몇 개 풀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대칭좌표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또 풀어보시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유형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문제 6번입니다. 자, 수전단 전압이 3000V인 삼상 3선식 배전소로의 수전단에 역률이 0.8이에요. 0.8, 52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는데 이 부하에 동일 역률의 부하 80kW를 추가하여
600kW로 지금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증가시키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 수전단 전압하고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전선의 한 선당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1.78과 1.17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죠. 문제 1번. 이 경우에 필요한 전력용 컴퓨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은 전력용 컴퓨터의 용량 Q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자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냐면 520kW짜리에 플러스 80kW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됐어요? 600kW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600kW가 될 것이고, 개선 전 역률은 0.8이라고 했습니다. 0.8. 그러면 개선 후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개선 전 무효율은. 마이너스에 개선 후 역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개선 후 역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개선 전이나 개선 후에 520kW를 쓸 때나 600kW를 쓸 때 전류값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 P는 루트 3배 VI 코사인 세타가 되니, 그때 I라고 하는 것은 I는 자, 루트 3배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전류가 개선 전이나 개선 후나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루트 3의 전압은 일정할 것이고, 개선 전 역률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P는 자, P1 520kW가 될 것이고, 여기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P2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 2니까 여기 자, 루트 3V, 루트 3V는 자, 약분이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코사인 세타 2는 자, 얼마가 돼요? 넘어가니까 P1에 대한 P2의 코사인 세타 1으로서 계산하면 된다더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여기는 520kW가 될 것이고, P2는 600kW가 되겠죠. 곱하기 0.8을 해보니까 이때 역률이 얼마가 나왔냐? 자, 답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후 역률 값이 0.92가 나왔어요. 여기가 0.92가 됩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여기가 0.92가 될 것이고 1-0.92의 자승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컵베스트의 용량은 얼마짜리가 된다? 194.4kVA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죠. 전압 강화. 전압 강화에는 VS-의 VR이에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의 수전단 전압.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VS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면 루트 3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X의 사인 세타를 풀어도 무방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송전단 전압 구할 수 있잖아요. 또는 자, VR분의 P의 R 플러스 X의 자,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이 공식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세 식을 이용해서 송전단 전압 구할 수 있겠죠. 저는 자, 요 두 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송전단 전압 VS는 수전단 전압 플러스 요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수전단 전압에 대한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선
부하를 증가시키기 전이니까 자 이때 수전단 전압은 3000V가 될 것이고 플러스 3000에 전이니까 520이 되겠죠. 곱하기 10에 3승이 될 것이고 저항은 1.78이 될 겁니다. 플러스 리액턴스는 1.17이 되겠죠. 거기에 역률은 0.8이었으니 0.8에 대한 0.6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송전단 전압은 얼마가 나오냐? 3460점 63V가 나오더라. 63V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부하 증가 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부하 증가 후 그러면 부하 증가 후도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하셔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부하 증가 후니까 자 이때 수전단 전압은 그대로 3000이 될 것이고 여기도 3000이 될 것이며 여기는 600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10에 3승이 돼야 될 거예요. 600kW니까 저항은 1.78 플러스 1.17에 개선 후 역률은 0.92였으니까 0.92에 대한 1-0.92의 자승의 제곱근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부하 증가 후에 송전단 전압은 얼마나 나옵니까? 3455.68V가 나오더라. 자, 이래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6번 문제에서는 전력용 컵베이스에 대한 용량에 관련된 식과 그 다음에 이 전압 강화에 대한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자, 문제를 접근해서 자, 풀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된 환상식 루프식의 배전관선의 미완성 단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미완성 단선도를.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자, 미완성 단선도인데 루프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식, 수지식을 보게 되면 자, 수지식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수전하는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 루프식, 환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 루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와서 자, 여기에는 자, 뭐가 있어요? 이제 단로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자, 단로기가 있어서 이 부하로 공급이 되면 될 것이고 여기도 자, 단로기, 차단기, 단로기 외에 주보호, 후비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자, 단로기, 차단기, 단로기가 존재함으로써 단로기, 차단기, 단로기 자, 여기도 단로기, 차단기, 단로기 차단기, 단로기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루프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 여기 요 변전소에서 공급되는 선로로부터는 부하3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자, 요 라인을 이용해서 자, 부하에다가 부하3는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하1과 부하2는 요 부분을 통해서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이렇게 공급받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차단기를 차단시키게 된다면 정전 사고 없이 부하 1, 2, 3에서 다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환상식, 루프식에 관련된 걸 자, 도면을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또 뭘 공부하셔야 돼요? 뭐 가지식이라든지 또는 저합 뱅킹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해 주실만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수용과 설비에서 전압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강문에 납하시오.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까지 전압가는 다음 표의 값 이하여야 된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저압으로 투자한 경우에 조명일 때는 3%고요. 그 다음에 기타일 때 5%가 되겠고 고압 이상 수전할 때는 6%, 여기는 8%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최종 회전의 전압 강화가 A 유행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자, 미터당 0.005%까지 증가할 수 있으나 자, 이런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된다. 자, 미터당 0.005%고요. 증가분은 최대 0.5%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갖다 들면은 요게 이제 150m예요. 자, 150m. 그 다음에 자, 기타 부하입니다. 자, 기타 부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저압 수전이에요. 저압 수전이고. 자, 이랬을 때는 저압 수전 기타가 5%가 기본이고 플러스에다가 자, 100m 넘어가는 분 150에서 100을 갖다 넘어갔으니까 그럼 50m에 대해서 그죠? 50m에 대해서 0.005%를 갖다가 가산을 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50에다가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0.075가 되겠죠. 그죠? 자, 50에다가 0.005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50에. 그러면 5, 25군요. 그렇죠? 그럼 얘가 250에다가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뺀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0.25가 되겠네. 그죠? 0.25. 그러면 요거는 5.25%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0.5%를 넘어가지 말아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셨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자, 1항의 조건보다 더 큰 전압가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에 자, 그때는 허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바로 전동기 기존 시간 중에 전동기 자, 기동일 때 기동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돌입 저류가 큰 자, 기타 기기 이렇게 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기준상에 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자,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나 돌입절 큰 기타 기기는 허용 전압가를 허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 KH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성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8번도 재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9번 문제 보실까요? 4리터의 물 15도씨에서 90도씨로 온도를 높이는데 1kW의 전열기로 25분간 가열했다. 이 전열기의 효율을 구하시오. 비율은 1kcal/kg 도시고요.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효율이라는 것은 자, 860pt. 자, 그다음에 mct가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자, 860pt분의 mct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 M은 이제 바로 질량이 됩니다. 질량. 이게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리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리터가 될 수 있다. 자, 참고로 리터는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자,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리터를 갖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안 되죠. 단위 표기가 안 되고 자 스몰 L로 표기하든지 대문자 L로 표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몰 L로 영문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숫자 1인지 얘가 L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대문자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이제 비열이에요, 비열. 자,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물일 때는 얘가 1이고요. 얼음일 때는 요게 0.5가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비열이 뭐냐면 1kg을 1도씨 변화시킨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열량. 그래서 자, 물은 1이 필요한데 얼음은 0.5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음을 상태 변화시키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으로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어때요? 물로 바뀌죠. 근데 물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얘가 수증기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을 갖다가 온도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온도차예요. 자, 온도차. 그래서 T2-T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 그 다음에 P는 이제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이 되겠죠. 전력. 여기서는 단위가 킬로와트고요. 그 다음에 T는 사용 시간이야. 시간. 자, 기본 단위는 아워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P가 1이고요. 자, 사용 시간은 25분이야. 근데 요거를 갖다 시간을 바꿔야 돼요. 60으로 나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리터. 자, 4kg 같습니다. 1리터하고 1kg 같아요. 물은. 자, 비열 1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자, 90-1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퍼센트를 갖다 몰았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요게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을 산출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83.72%. 자,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이제 바로바로 접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자, 9번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10번 문제예요. 주파수 60Hz 특성 임피던스가 600옴, 선로의 길이가 L인 자, 무손실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수전단에 부하 G0를 접속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초당 킬로미터로 지금 구해진 거죠. 자, 송전 선로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터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인덕턴스와 커패시터는 우리가 뭘 가지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수식이지.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가 돼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자, 헬리 퍼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헬리 퍼 킬로미터. 그러니까 10의 3승의 헬리 퍼 킬로미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미리 헬리가 나와야 될 것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의 3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는 0.02413의 로그 10의 R분의 D가 된다. 자, 여기도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가 원식의 단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이 L과 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는 C분의 L의 제곱근이에요. 자, 그때 이 수식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풀어보니까 138의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고, 자, 이 특성 임피던스가 600옴이니까 이게 600옴이니, 자, 그러면 로그 10의 R분의 D의 값은 얼마가 되냐? 그렇지? 138분의 600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0.05 플러스 0.4605 곱하기 자, 138에 대한 600이에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 나오냐? 2.05가 나오겠죠.
0.05 mH/km다. 근데 문제에서는 헬리/km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볼까요? 이 부분은 2.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헬리/km가 된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413에 대한 138에 대한 600이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마이크로페러/킬로미터다. 근데 여기서는 자 페러/킬로미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6승을 계산해 주게 되면 그러면 페러/킬로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LC에 관련된 이 공식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로그 10의 알비의 D값을 구할 수 있냐, 이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니까 전파의 파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전파 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파 속도는 자 파장과 주파수의 곱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세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짜줘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의 사이클이 자 몇 미터를 이동을 할 것이냐, 이게 파장이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초당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주파수다 보니까, 그러면 파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장은 주파수에 대한 전파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파장 킬로미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터 개념이면 10의 8승이 돼야 되겠지. 자 주파수는 지금 60Hz입니다. 60Hz. 그러면 파장을 구해보니까 자 60으로 나눠보니 얼마가 돼요?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가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단에서 본 부하측으로 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송전단에서 부하측으로 본 합성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가 존재하고 무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 어떻게 돼요? 분포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 자 임피던스를 G01이라고 할게요. 자 수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를 G0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 우리가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보게 되면 4단자 정수를 A, B, C, D 분의 제곱 근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02는 A, B, C, D 분의 제곱 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포 정수 회로다 보니까 자 대칭 회로가 돼요. 대칭 회로가 되다 보면 A와 T가 같아지겠지. 그러면 그때 G01과 G02는 얼마가 됩니까? C분의 B의 제곱근이 돼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특성 임피던스 G0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송전단에서 부하측을 바라보든 부하측에서 송전단을 바라보든 그때 임피던스는 어떻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 600옴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600옴이 된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특성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 개념을 알고 계시면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문제인데 용량 10kV의 철선 120W, 전바 동선이 200W인 단능몇기 2대를 V결선하여 부하를 갖다 걸었을 때 전부하 효율은 약 몇 %인가? 부하의 역률은 0.5다. 자, 전부하 시 효율을 갖다 물어봤어요. 전부하 시 효율을 갖다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출력, 자, 플러스 손실, 그 다음에 출력, 자,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고요. 손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철선과 동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무슨 결선? V결선이니까
V결선이니까 철선도 2개 있고 그 다음에 동선도 2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은 V결선시 출력이 되겠죠. 자, V결선시 출력이다. 그럼 봐봐요. 요게 단위가 지금 내가 킬로와트로 통일하면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VA로 통일하면 VA 이렇게 되는데, 손실 자체가 와트니까, 자, 뭐로 표현하겠어요? 와트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와트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V결선시 출력은 루트3 곱하기 한 대 용량입니다. 자, 근데 요게 단위가 뭐예요? VA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죠. 역률을 곱해줘야죠. 자, 근데 부하 역률은 지금 0.5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그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넣어볼게요. 루트3 곱하기 한 대 용량은 10짜리 10kB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자, 10kV니까 요거 갖다 이제 와트 바꾸면 이제 곱하기 10의 3승이고 0.5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와트로 바뀌고. 자, 플러스 이제 철선 2개. 2 곱하기 120이 되고요. 플러스에다가 자, 동선 2개 곱하기 200이 되겠죠. 자, 위에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0kV에 10의 3승에다가 0.5 출력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효율이 나와요. 그 값이 자,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바로 93.12%가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든지 자, 또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를 갖다가 10으로 했어. 10으로.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0.12. 요거는 0.2. 그렇죠? 요놈은 10. 자,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만 좀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를. 킬로 단위를 맞출 거냐, 와트 단위를 맞출 거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1번은 이제 V결선일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자, 필기에 전기 기기 쪽에 계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 관련된 필기 문제를 또 풀어보시는 거죠. 효율 계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하 효율이지만 또 n분의 1 부하시, 그죠? n분의 1 부하시 효율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봤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던 문제들은 다 어디서? 거의 대다수가 필기에서 나온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두 개씩 툭툭 던졌을 때 자, 푸신 분은 합격하는 거고 그걸 갖다 못 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모르는 유형이 한 2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80점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한 건데 거기서 실수하면 60점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어려운 거, 모르는 거, 거기다 초점 맞춰서 그거 갖다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그럴 필요 없이 합격 기준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것은 80점 정도 나온다. 그 80점 선에서 내가 얼마큼 실수하다 줄일 거냐. 이제 그게 합격을 하는 관건이 됩니다.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20점에 관련된 거는 생소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게 현실성이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해볼 만 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틀리냐 안 틀리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봅니다. 다음 보기는 지중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의 건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열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 측정법 또는 절연 감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거로 이제 구분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매건데 이게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측정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절연에 관련된 거고, 판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또는 유전체 손실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절연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분 방정 측정, 요거는 이제 케이블에서 방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상태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체크했다는 겁니다. 자,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체크한다. 자, 그러면 절연 측정, 절연 감시에 관련된 거는 1번, 2번, 3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점을 측정하는 뭐 머레이 루프. 자, 요거는 이제 머레이 루프. 자, 휘턴 브릿지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자, 머레이 루프. 그 다음에 자, 캐피드 브릿지, 정전 용량법, 네, 펄스 레이더법. 자, 이런 것들은 다 사고점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체크해서 자, 보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3번 이제 보겠습니다. 3상 4선식에서 역률 100%의 부하가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 각각 10A, 8A, 9A이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위상자는 120도이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전원하고 부하 쪽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자, 여기가 전원 측이고요. 이쪽은 이제 부하 측이 됩니다. 자, 부하 측. 자, 여기로 가는 게 A상, 그죠? 요게 B상, 요게 C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흐르는 것이 중성선에 흐르는 자, 그런 전류가 되겠죠, 그죠? 자, 전원측 갖다 기준했을 때, 그래서 A상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고, 그죠? 자, B상도 일로 가고 C상도 이렇게 해서 자, 가는 거죠. 그러면 A상, B상, C상의 전류가 전부 다 여기로 중성선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부하 측에도 또 갈 수도 있잖아. 그죠? 부하 측에도 이렇게 가면은 중성선에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자, 부하 측에서 그다음에 부하 측에서 자, 부하 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A상의 전류와 B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의 벡터 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참고로 얘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면 자, 평형 상태일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여기가 A상의 전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자, B상의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C상의 전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각상 간에는 이제 120도의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벡터합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벡터합을 산출해 봅니다.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이제 삐뚤긴 한데 요거하고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IA 플러스 I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IC하고 같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크기와 요거 크기, 요 크기 다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뭐 나와요? 표형일 때는 얘가 0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얼마면? 120도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류의 크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전류 크기가 달라졌으니까 불평이 걸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부분을 표현했을 때 요걸 갖다 기준 잡고 일로 잡고 그 다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가 지금 뭐예요? 벡터 연산자가 되겠죠. 벡터 연산자. 그러면 벡터 연산자를 갖다 기준 잡으면 자, 1이었을 때, 그죠? 자, 1이었을 때
여기를 A 잡고 여기를 A 제곱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1이 플러스 120도를 간 거. A 자승은요. 자, 1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0도를 간 거고. 자, 다시 쓰면은 자, 이러한 놈이 이만큼 간 거. 그렇죠? 자, 이러한 놈이 플러스 240도를 간 거.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러한 놈이 마이너스 240도를 간 거. 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의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 점의 크기는 J의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A 값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자, 2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게 A 자승의 표현이고 요게 A의 표현식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A, B, C니까 자, 중성선의 흐르는 전류 자, IA 10에다가 요거니까 얘는 이제 몇 도로? 0도로 잡으면 되겠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IB 자, B상은 이제 8이에요, 8. 그럼 여기에 크기는 8이다. 자, B상은 8. 근데 각도를 갖다 뭘로 볼 거냐? 각도를 마이너스 120 볼 거냐? 플러스 240 볼 거냐?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120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C상은 9에다가 요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B, C니까 자, 그럼 얘는 플러스 12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쓰면 8에다가 플러스 240도를 쓸 수도 있고 이거는 9에다가 마이너스 240도를 쓸 수도 있다. 얘랑 얘랑 섞어오고 얘랑 얘랑 섞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돼도 자, 이거는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고 요거게 같은 표현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기 그냥 눌러버리면 자, 복소수에서 계산기 눌러버리면 있잖아요. 답이 나와요.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바로 루트 3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크기. 3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 결과치는 이제 복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에서 자, 뭐 누르면 앱솔루트를 갖다 누르면 이제 결과치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에다 0도인데 요거는 그냥 10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도니까. 얘도 그 지금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마이너스 다 통일시켰네. 그렇죠? 자, 이래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자, 3상 4선식에서의 중성선의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14번 문제를 보죠. 이제 정리하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보존 내의 A, B, C의 입력에 출력되는 다음 각 경우의 유접점 회로와 논리를 갖다 그리시오. 유접점의 보존 내의 접점 모두 A 접점만 쓰고요. 논리로는 AND, 이입력, 1출력. 자, 이입력, 1출력이니까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출력은 하나. 요거 쓰란 얘기예요. 자, 5화, 이입력, 1출력 쓰란 얘기죠. 5화는 요거를 쓰란 얘기죠. 이렇게. 자, 요거만 쓴다. 자, A와 B를 같이 원하거나 C를 원할 때 X1 출력된다. A와 B를 같이 원한다. A와 B를 같이 원한다. 그럼 AND잖아요. A와 자, B를 같이 ON을 하거나 하니까 또는이잖아. C를 원할 때 그럼 여기다가 C를 원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럼 X1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그럼 AB는 이렇게 해서 AN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쭉 가서
자, C는 5호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X1을 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A를 on하고 B 또는 C를 on할 때 X2가 된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A가 on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가 들어가고 B 또는 C니까 자, B 또는 C 이렇게 자, 병렬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접속점에 이렇게 점을 좀 찍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맞춰서 또 똑같이 하면 되겠군요. 자, A는 이제 on하고 B 또는 C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B 또는 C부터 자, 들어갑니다. 5화죠? 5화. 자,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그 다음에 A는 on이죠. 이렇게 해서 AND 자, 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가 들어간 상태에서 B 또는 C가 된다. 그럼 요거 결과치는 어떻게 돼요? A라는 놈에다가 자, B 플러스 C 이렇게 자, 되는 거죠. 논리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X2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15번 봅니다. 다음 결선들은 수동 및 자동, 하루 중 설정 시간 동안 운전, Y델타 배기팬 모터, 결선도 및 조작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만 운전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3상 380에 220 겸용이고요. 60Hz. L1, L2, L3, N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작 회로는 L1하고 N에서 따서 나갔고요. MCCB, 자,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있고 EOCR, 전자식 과전류 개념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동 계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동 계전기는 기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동기에 과전을 올렸을 때 동작해서 접점을 끊어서 전동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가 붙어 있고요. 88M, 88D, 88S 이렇게 세 가지 접촉기가 있네요. 그러면 88D는 델타 운전용이고 88S는 Y 기동이죠. 자, 이거는 Y 기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퓨즈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오토, 그 다음에 맨 이렇게 자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선택 스위치 콤봉이죠. 자, 선택 스위치가 됩니다. 자, 오토는 자동이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수동이 되는 겁니다. 수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4 T1인데 요거 24T 이렇게 돼 있어요. 24H T1. 요게 24시간 타이머죠. 24시간 타이머로서.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갖다가 내가 특정한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를 온을 하고 몇 시부터는 오프를 시킬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스위치로서 타이머죠. 이런 타이머로서 보통 이제 간판에 많이 씁니다. 간판에. 그러니까 간판에 뭐 일출부터 일몰까지 또는 뭐 10시, 11시까지. 자, 그때만 간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용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딱 세팅해서 그 시간 동안만 이제 모터를 돌려주겠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시간은 정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4시간 타이머를 써서 제어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 과부하 걸렸을 때는 EOCR 전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디스패치 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펄트. 자, 여기 이제 과부하, 이제 오류가 떴을 때 옐로우, 황색 등이고, 그 다음에 전동기 운전 중일 때는 이제 적색 램프, 전동기 정지 시에는 요 초록색 램프, 그린 램프가
이렇게 점등되게끔 했다. 자, 88mm를 갖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뭘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 2 부분의 누락된 회로를 완성하고, 자, 두 번째는 3, 4, 5의 미완성 부분 접점을 그리고 접점기를 표시하래. 그 다음에 3번 요거의 접점 명칭. 자, 요거 접점 명칭은 뭐 한시 동작 뭐예요? 순시 복귀 A 접점이죠. 이런 거는 바로 해버리고, 자, 네 번째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T1부터 T5까지 이렇게 자, 시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1, 2부분 1번, 2번 요거 주회로 부분이죠. 주회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모터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Y 델타니까 자, 1, 2,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Y 기동하려면 자, Y 기동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자, 묶어줘야 된다. 그렇죠? 요게 Y 기동이야. 이 Y 기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운전할 때는 자, 델타 운전할 때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1, 2, 3번, 4번, 5번, 6번 잡았을 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1번을 갖다가 1번을 6번에 결선하네, 1번을. 1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 6번으로 자, 가는 거고요. 1번, 6번하고. 그 다음에, 자, 2번과 4번, 그리고 3번과 5번. 이렇게, 자, 결선하게 되면, 요게 자, 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수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우만 그리면 1, 6번, 자, 2, 4번, 3, 5번, 2번과 4번, 3번, 5번, 그 다음 1번과 6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요거 비슷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 1번, 5번, 2번, 6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거를. 그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여기가 모터잖아요. 그럼 얘가 1번, 2번, 3번이란 말이야.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갔다가 4번, 5번, 6번 코일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쭉 오는 거니까 얘는 1번, 2번, 3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4번, 5번, 6번하고 어떻게 결선할 거냐. 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 1, 6, 2, 4, 3, 5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1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1번이 6번으로 간다. 이렇게 6번으로. 자, 1, 6, 그죠? 1, 6. 그 다음 2번은 4번으로. 2번은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은 5번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Y니까 이렇게 해서 접촉을 찍어주고요. 근데 나머지는 여기서 그대로 나머지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걸 내는 거예요. 아, 요걸로. 그러니까 1, 6, 2, 4, 3, 5로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서는 1번이 어디로 간 거냐면 1번이 5번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해놨다면 요걸로. 그럼 요걸로 하려면 요것도 자,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여기가 4번, 5번, 6번. 그러면 자, 1번이 5번 간다. 자, 1번이 5번으로. 자, 여기 1번이잖아. 1번이 5번으로 이렇게 한다. 5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6번으로 갑니다.
자, 요 2번은 이제 몇 번으로? 6번으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3번은 4번으로 간다. 그죠? 3번은 4번으로 간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2435냐, 1524, 이제 152634냐, 152634냐. 그러니까 152634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 건 첫 번째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자, 이건데 이걸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 메이커에 따라서 요 결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6243을 갖다가 한 결선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 26, 34로 한 이런 이제 제조사도 있다는 얘기죠. 모터 제작사. 제조사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 그거는 제조사의 명판을 보고 결선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3번, 4번, 5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요 TM은 뭐냐면 요게 타이머가 하나 들어가서 타이머. 이 타이머에 타이머. 자, 보통 이 타이머 역할은 뭐예요? Y 기동 시간을 갖다가 제한을 걸어주는 거예요. Y 기동 시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동을 갖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초를 갖다 기동을 시키겠다. 그러면 10초 동안은 Y 기동하고 10초 후에는 델타 운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TM.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얘가 지금 타이머 요거는 B 접점 썼고 여기는 타이머로 보면 뭐예요? A 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정 시간 동안만 기동을 해야 되니까 4번, 5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인터럭 접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인터럭. 동시 투입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럭 접점이 들어가겠죠? B 접점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88S가 여기는 88D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자동이니까 자, 바로 24시 타이머에 의해서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그죠? 얘가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요게 여자 되면은 이제 붙었다가 소자 되면은 이제 떨어지고, 타이머를 갖다 세팅할 수 있으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8M이니까 그럼 88M에 의해서 여자 되면 전동기는 넌, 운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전원 투입하고 88M을 갖다 붙여. 그럼 전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88S. 그러니까 88M과 88S. 자, 이게 자기유지 되는 거고. 고놈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전동기가 운전이 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소자되고 델타가 돼도 전동기는 넌 상태를 유지하죠. 자, 그랬다가 언제 소자가 되냐면 오프 버튼 누른다던가, 그죠? 얘를 갖다 누르거나, 자, 또는 여기는, 자, 요 EOCR이 있죠? 요 접점이 동작하게 되면, EOCR이 작동하면 얘가 붙으면서 황색등이 들어오고 얘는 떨어지겠죠? 끊어지겠죠? 자, 요렇게 되면서 얘가 정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푸시 버튼 눌러요. 그러면 88M과 타이머 TM이 여자, 그리고 88S가 여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88S는 소자, 88T가 여자. 그래서 델타 운전. 요거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자, 그러면 3, 4, 5 했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문제상에서 빠진 게 바로 TM의 설정 시간이 빠졌어요. TM. 여기에.
자, 이 타이머 TM에 자, 설정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시 동작이니까 설정 시간 후에 접점이 붙는다. 그리고 오프되면 얘는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타이머. 자, 이렇게 자, TM이 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 스위치를 갖다 누르는 순간부터 얘가 자, 설정 시간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설정 시간 표현한 거예요. 설정 시간. 이렇게 되고 설정 시간 후에 이제 타이머 TM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지 버튼 누르면 얘는 다시 소자가 되는 자,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 없어요, 이게. 요게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문제가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자, 그게 좀 빠진 거죠. 또는 이제 글씨상으로 타이머의 설정 시간, TM의 설정 시간은 저는 자, T1부터 자, T3다. 자,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자, 그럼 그거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스위치를 갖다 누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88M은 여자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88M은 여기부터 해서 쭉 가는 거죠. 언제까지?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8S는 이제 요 타이머 설정 시간하고 같이 가겠죠. 같이 하고 88D는 이제 뭐예요? 88S가 소자되고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전동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동이 됐든 운전이 됐든 간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 차트가 완성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맞춰놔야지 좀 정확하게 자, 해결이 자,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타이머의 설정 시간, 이제 그 관련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원한 거다 보니까 요게 실제로는 이제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오면 어떻게 보면 문제 오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복원을 이제 그대로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6번이에요. 이거는 한국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 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기설비기술 기준에서 전기 사용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ELV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우리가 절연저항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좀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절연저항은 우리가 단위가 메가옴, 그러니까 그 메가옴을 계측하는 계측기의 이름을 우리는 이걸 메거라고 합니다. 메거. 그래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은 어디서 하냐? 저압 영역에서 해요. 저압 영역에서. 뭘 가지고 하냐라고 봤더니 ELV, 그러니까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특별 저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문제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류는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를 우리는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그럼 특별 저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무해한 전압, 이걸 특별 저압이라고 하죠. 이 기준이 과거에는 절연저항이 대지 전압과 사용 전압의 구분에 의해서 나눠졌지만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의해서 지금은 ELV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로의 사용 전압이 ELV를 갖고 우리가 나뉘어지는데 안전을 고려할 것이냐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 전압을 쓸 때 DC 시험 전압은 기본이 얼마입니까? 250V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50V가 돼야 될 것이고 그때 절연 저항은 얼마가 돼야 되냐? 0.5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0.5 메가옴 이상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능을 따져줄 것이냐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일 때에는 자 DC 시험 전압은 올라갑니다. 얼마가 되냐? 500V가 될 것이고 그때 절연 저항은 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500V를 초과할 때 DC 시험 전압은 1000V가 나와야 될 것이며 이때 절연 저항은 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절연 저항이 측정이 곤란할 부분에는 자,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누설 전류를 가지고 할 것이고 그때 이 누설 전류는 얼마를 1mA를 기준으로서 얘기를 한다. 그때 누설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공급 전류에 이 누설 전류요. 이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로 계산을 한다? 2000분의 1의 값으로서 계산을 한다더라.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7번 문제 봅니다. 지름 20cm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2000 레드룩스란다. 이 외구의 중심에 있는 균등 정강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단 외구의 투과율은 90%란다. 자, 우리 이제 광속 발산도 구하는 식은 자, R은요. S분의 F 곱하기 자, 효율입니다. 효율. 자, 이놈은 이제 파이 B. 자, 완전 확산면일 때는 파이 B. 그 다음에 투과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는 타우 E. 반사면을 갖다 기준했을 때는 로우 E.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과를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투과면을 갖다 기준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투과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로우 E는 반사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 B는 휘도를 갖다 얘기하는 거, 휘도. 자, 눈부심. 자, 보통 단위가 칸델라퍼 제곱미터인 이런 자, 니트로 자, 표현되는 휘도 단위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칸델라퍼 제곱 센티미터로도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두 개 단위를 다 쓰는 거예요. 니트, 스틸브. 그 다음에 S는 이제 면적이죠. 면적. F는 광속. 그 다음에 요거는 글러브 효율이에요. 자, 글러브 효율에서 1 반사율분의 자, 투과율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광도 모았으니까 여기 조도에서 나오겠죠. 자, 광속 발산 R은 타우에다가 2. 자, 다시 쓰면 타우에다가 자, 2는 R 자승의 I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광속 발산도가 지금 얼마예요? 2000이고요. 2000이고 투과율은 90%고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이야. 지름이 20cm예요. 이렇게 20cm면 반지름은 1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0.1 자,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자, 미터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광도 I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따라서 광도 I는 0.9분의 자, 2000 곱하기 0.1의 제곱.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얼마냐? 22.2가 나왔네요. 22.2. 자, 단위는 칸델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도. 그러니까 이 광속 발산대 관련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나오든 뭐 공식을 쓰든 간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식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17번까지 문제를 자,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준비할 거는 문제 플러스 유사한 문제, 유형, 그리고 필기에 관련된 유사한 계산 문제들.
자,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하고 답만 이렇게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해설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